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은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갈게요. 네, 코스피가 장중 사상 최초로 2,500선을 돌파한 데 이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이렇게 2,500선을 넘은 것은 국내 주식시장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3대 지수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한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업종별로 보시면요. 기계업종, 전기전자, 섬유의복이 올랐고요. 은행과 운수차 창고, 전기가스는 떨어졌습니다. 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오늘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 시총도 오늘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비금속이 2% 넘게 상승했고요. 운송장비 부품, 통신장비도 1%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출판 매체 복제와 소프트웨어, 제약 등은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에 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격이다. 그래서 이거를 주식시장에서는 웹도덕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기준물이 되는 거는 주식인데 현물인데 오늘 같은 날은 바로 이제 선물 시장이 좀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그 영향이 현물 시장까지 좀 영향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는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일단은 오늘 시장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8천 계약 정도의 매도세가 나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이 선물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에 나오지 않은 물건들, 이 물건들을 사전에 나중에 일정 가격을 통해서 사고 팔겠다라는 일종의 계약적인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선물 시장에서 대량 매도가 나왔고 그 영향이 결국 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좀 끼쳐주면서 기관들의 대량 매도까지 좀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시장 바로 갭상승하면서 장 초반의 흐름은 좋았으나 이 결국 오후장까지 좀 밀리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의 상승률이 좀 더디지 않았나.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소외되지 마시고 그만큼 실적 튼튼한 종목들만 잘 갖고 가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대량 매도한 것이 현물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대부분 상승률이 좀 더뎠던 하루여서 이럴 때일수록 좀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챙겨보시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러한 장 속에서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함께 살펴볼 시간인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화면 보시면요. 오늘은 총 5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이른 시간에 포착된 신라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라젠이 6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초로 6만 원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팩사백을 포함한 다른 신약도 임상시험 기대감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계속해서 날개를 좀 달까요? 일단은 워낙 이 제약 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신약 개발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일단은 뭐 지표 물질을 찾는 과정이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치면 그 뒤에 지표 물질을 찾고 임상 1상과 2상, 3상 순차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임상 실험, 바로 3상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이 신라젠이 지금 현재 팩사백에 대한 3상 실험이 현재 진행 중이고 요 결과는 바로 내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3상이 완료가 되면 바로 시중에 이 신약이 시판이 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 이 3상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상용화 된다라면 실적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가가 또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당분간 이 기대감은 조금은 이어질 수 있으나 현재 주가 부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의 텅스턴 바이오로직스라는 이 기업이 바로 항암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이 항암 바이러스 후보 물질을 바로 미국에 있는 그 에브비라는 제약회사가 인수를 하면서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항암 치료제가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는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바로 텅스턴 바이오로직스의 현재 부사장으로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신라젠에서 과거에 또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관련된 이슈로서 항암 치료제에 좀 관련된 종목이 수혜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화면으로 보면서 어떤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젠이라는 종목을 사실 제가 이 종목 바로 9월 달에 제 온라인 방송 오셨던 분들에게 이 종목을 이 자리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무슨 이슈로 말씀을 드렸느냐? 결국 지금 미국에서 가장 또 올라가는 종목들, IT 기술주들을 제외하고 본다라면 제약주들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제약주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항암 치료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신라젠이 바로 9월 초에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무슨 이슈? 항암 치료제, 팩사백에 대한 이슈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런 자리들에서 종목을 좀 선침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간 때 어떤 자리에서 팔아야 되느냐? 사실 첫 번째 상승 파동 대비해서 하단으로 깨지지 않고 오히려 이 5일선을 지지받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한다. 그러면 현재는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가셔야 되고, 자, 요 지금 기준 캔들 대비해서 이 뒤에 캔들이,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지금 보면은 한 2천만 주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천만 주 정도 이 거래량을 좀 뛰어넘게 되면은 그때쯤에 한번 차익 실현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홀딩을 하시고요. 만약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접근해야 될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제가 잠시 뒤에 또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약주 기대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인데 때문에 팩사백이 이러한 기대감으로 당분간은 주가가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가가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접근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카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프로는 국내 유일의 카프로 락탐 생산 업체인데요. 이 카프로 락탐은 의류나 카펫용의 이 나일론 원료로 쓰이는데요. 이 카프로 락탐의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서 이 카프로에도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종목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 카프로라는 기업이 사실 앞전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공급 과잉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이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 수요가 떨어지면서 결국 이 주가가 가지 못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중국의 공급 과잉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죠. 결국 이 공급 물량을 찍어내는 부분들이 조금 적다라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하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카프로 락탐이라는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함에 따라서 지금 이 카프로가 또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인도 시장에서 또 이 카프로 락탐에 대한 이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추가적인 상승률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이 카프로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적절한 펀더멘탈 관련된 이런 실적 주지 않을까. 오늘은 그야말로 검색기에는 지금 시장 주도주들이 좀 포착된 겁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카프로도 현재 이 어닝 시즌에 맞춘 가장 좀 적절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실적주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바로 수급입니다, 여러분들. 수급에서 보면은 이 연기금들과 투신권에서 결국 저점부터 시작해서 어닝 시즌이 들어오니까 계속 이제 순매수세를 잡아갑니다. 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역시나 실적이 튼튼하고 향후 이 실적 증가치에 대한 기대감인 겁니다. 자, 결국 이런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사주는 종목들, 결국 이렇게 앞전에는 뭐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실적 좋은 종목들은 천천히 바닥권에서 기관들이 매수를 잡아가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9월 달 사이에 일시적으로 한 달 동안 주가가 조정을 맞았었는데 보통 이런 부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분대에서 보통 이거 주가가 안 가는 종목이다.
사실 앞전에는 올라갔지만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종목이다. 이거는 안 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바로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자, 실적 좋은 종목들은 지금 어닝 시즌에서 오히려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들 잘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바로 삼중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전고점을 뛰어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기술적 분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보시면 여기가 바로 수렴 삼각형 패턴이죠. 정확하게 수렴되면서 전고점을 또 뛰어넘는 이런 자리들, 바로 이런 자리들에서 이런 종목들만 선침해 잘 하신다면 결국 이런 실적 시즌에 나한테 수익을 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다. 자, 이런 카프로 같은 종목들을 또 제가 잠시 뒤에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프로가 생산하는 카프로 락탐 인도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 장에서 가장 적절한 펀더멘탈이 강한 실적주라고 하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오늘 가장 큰 급등세를 나타낸 AMP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네, 사실 AMP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뭐 주가가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들 제약이라든지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종목들도 상승을 했고요.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우리들 제약이라든지 우리들 휴브레인 또는 SY 패널, 뭐 자연광경, 지금 제가 혹시 말씀드리는 종목들의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테마주고 지금 주가가 신저가를 달리는 종목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요즘 이 종목들이 신저가 달리는 종목들,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급등이 있는데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우리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AMP뿐만 아니라 제가 이 등락률 상위 종목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자, 잠깐만 또 보시면 자, 등락률 상위 종목들을 잘 보시면 대부분의 상승 종목들 어떤 자리에서 나왔느냐? 자, AMP도 이런 자리에서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앞전에 보시면은 이제 뭐 NX라든지 전부 다 주가가 지금 신저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에서 계속적으로 또 급등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뭐 상한가 종목들 20% 30% 가는 종목들이 전부 다 이런 자리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느냐? 자, 앞서 제가 이제 시장 오프닝에서 시장 분석을 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보면 이 메이저 수급들은 주도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개인들 매수세만 좀 상당히 강한데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거래 대금의 양을 본다고 하더라도 정말 과거 대비해서는 거래 대금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은 그대로 수준인데 신용 물량들만 자꾸 늘어나고 시장에는 자금이 많지 않다 보니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종목에 쏠렸다가 또 다른 종목으로 쏠렸다가 그러니까 순환매 쪽으로 해서 소수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신저가 종목들에서 급등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솔직히 기술적으로 선침해하기 어렵습니다. 뭐 물론 역행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공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종목들은 우리 특히나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선침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침해보다는 당일 단타로 대응을 하시고 당일 단타가 어려우신 분들은 차라리 이런 종목들 대응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혹시나 물려 계신 분들도 오늘장 같이 급등 나올 때는 이제는 좀 비중을 덜어내시면서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이자 신저가를 달리는 종목들이 요즘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좀 선취매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일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이렇게 세 종목 꼼꼼하게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크린 노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바로 이 방송 출연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소개시켜드렸죠? 바로 중국 관련돼 가지고 엔터주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근데 아마 이번 주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로엔이 장중에 20%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JYP라든지 SM 같은 기업들 전부 다 주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녀석은 신저가 종목에서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실적주들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주는 살 수 있어도 신저가 종목은 아마 선침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결국 답은 실적주입니다. 오늘 제가 잠시 뒤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매집할 수 있을 만한 실적주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면 좋은 실적주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이 8시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을 벌써 이제 한 2달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그동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또 무겁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조금은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시고 지금 시장에서 이게 과연 주도적인 종목인가 또는 우라노스가 말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지? 한번은 돌려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9월달 IT 기업들 꼭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도 혹시나 지겹다라면 게임주를 한번 이제는 관심 가져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넵튠이라든지 넥슨 GT 그리고 썸메이지 같은 종목들이 정말 상승률 잘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바로 실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연한 테마주나 급등주들 쫓아가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사실 테마주나 그리고 급등주들 특징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실체가 없고 적자이거나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종목들. 결국 기술적 매매에 의한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은 물론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지만 상승장에서 수익을 줄 수 있지 박스장이나 하락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급락도 잘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10월 달 무슨 시즌인가요? 어닝 시즌입니다, 여러분들. 어닝 시즌 때는 바로 실적주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급등 20% 상한가 가는 종목들 과연 여러분들이 선침해할 수 있을까요? 신저가 종목들 선침해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쫓아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을 쫓아가지 마시고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 현재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종목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런 종목들을 살까요? 바로 기업들의 실적 증가치를 보고 사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 종목들 무슨 종목들인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이 중국과의 이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현재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주에도 한번 강의를 해드렸었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지난주에도 보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2016년 작년 6월 달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한국에 사드 배치라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전략적인 어떻게 보면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 때문에 사드 배치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 사드 배치가 바로 동해안 쪽을 겨냥하다 보니 사실 이 옆에 있는 이웃 나라인 중국에서는 이거를 아니 꼽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북한을 겨냥한 건가 아니면 우리나라를 겨냥한 건가? 중국에서는 아마 그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자, 그때부터 바로 중국 측에서는 사드 배치로 인해서 바로 약간의 한류 문화를 제한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출들을 전부 다 조금씩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특히나 2017년 2월 사드 부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롯데 쪽에 이 부지를 제공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중국 정부에서는 바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무슨 사건이 있었죠? 롯데마트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업 정지를 하게 되고 임시 휴업이라는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1조 원대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롯데뿐만 아니라 신세계 그리고 CJ 여러 유통회사들이 전부 다 적자를 면치 못했었죠. 자, 여기까지면 다행입니다. 화장품 업종들, 의류, 그리고 문화 콘텐츠의 선두주자인 엔터까지 전부 다 중국 시장에서 한류 문화에 대한 제한 때문에 결국 전부 다 이웃 나라에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 전부 다 적자를 면치 못했고 실제로 피해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무슨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워낙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수출이 우리나라 국내 산업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리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바로 중국, 광활한 대지와 광활한 정말 많은 인구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드 배치 때문에 많은 엔터, 의류 또는 쇼핑몰, 유통 전부 다 그동안은 피해를 봤었지만 통화스와프 연장이라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자, 이 통화스와프 연장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통화스와프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실은 파생시장에 있는 상품인데요. 2010년부터 양국 간의 협정을 뜻하는 하나의 지표로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축통화를 쓰는 나라라든지 또는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열에 있는 나라를 좀 제재하고 또는 핍박하기 위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이번에 그런 일을 했었죠. 통화스와프 연장하지 않겠다. 너희 사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자,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 협상당이 정말 어렵게 해서 이 통화스와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화스와프 연장을 했다는 건 양국 간의 협정을 뜻하는 거고 이제는 조금씩 사드 보복에 대한 부분이 약간씩 풀려가면서 관련 산업들이 수혜보지 않을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기대감은 작용하는데 이게 과연 실적까지 따라갈지는 솔직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통화스와프 연장이 정확한 지표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연 중국 정부에서 사드 보복 지금 당장 풀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기대감으로 지금 중국 관련주들이 약간씩 상승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 투자자분들 아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사야 될까? 아니면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까라고들 의구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중에서 과연 잡아야 될 종목이 무엇이고 아닌 종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여성분들의 좀 관심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한중 관계 완화의 수혜를 보는 섹터는 일단은 첫 번째는 소비주입니다. 워낙 우리 이제 명절 때를 통해서라든지 연휴를 통해서 중국의 요우커들이 한국 방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사실 지난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인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나라, 관광의 나라의 1위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제품들을 워낙 많이 샀죠. 의류나 화장품 또는 가전제품들, 뭐 밥통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유통, 엔터들이 현재 직접적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인 만큼 이 한중 관계에서 완화가 된다면 수혜를 보는 섹터들입니다. 자,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엔터를 설명드렸어요. 왜? 실제로 지금 중국에 직접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한 회사도 있고요. 바로 이제 JYP라든지 SM입니다. 그리고 현재 엑소라는 이 아이돌 그룹이 중국에서 바로 뭐 콘서트를 하게 되면 항상 표가 전량 매진이 될 정도로 중국의 이 중국인들도, 중국의 많은 소녀 팬들도 엑소라는 아이돌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건 실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현재 디지털 음원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로엔이라는 종목 어땠나요, 여러분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목요일 날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장중에 20% 이상의 상승률 나왔습니다. 자, 이게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들? 단순히 테마일까요? 이슈일까요? 바로 실적입니다. 디지털 음원 시장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로엔, 멜론이라는 음악 플레이어를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표적인 멜론이라는 이 뮤직 플레이어를 갖고 있다 보니 디지털 음원 시장의 이 매출이 계속해서 찍혀가고 있고 로엔은 결국 지금 사상 최대,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우라노스가 말씀드렸던 거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그러면 오늘도 엔터 주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엔터 주나 한번 봤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금의 이슈, 지금 섹터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자, 에스티로더라는 회사인데요. 물론 에스티로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자, 지금 이 에스티로더의 주가 보니까 어떤가요, 여러분들? 지난 2017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상승률이 역사상으로 지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티로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갈색병의 화장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작 그 화장품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업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 아마 다음 화면을 보면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에스티로더가 단순히 화장품 브랜드 하나만 알고 계시죠? 마치 이 폭스바겐 그룹과 똑같습니다. 화장품 그룹의 대장입니다, 에스티로더는. 자, 우리 다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클리니크, 그리고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실제로 저도 이 화장품을 쓰는데요. 랩 시리즈라는 남성 화장품, 그리고 뭐 아베다, 맥, 정말 많은 이 화장품 브랜드를 갖고 있는 공룡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브랜드가 또 하나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 번씩 백화점을 갈 때마다 보면은 이 매장에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서 있습니다. 바로 조말론이라는 브랜드죠. 이게 무슨 회사인가요,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정말 백화점만 가면은 조말론이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느 순간부터 유행을 번져가더라고요. 근데 화장품, 향수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남자 향수가 따로 있고 여자 향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유니섹스로 해가지고 결국 같이 쓸 수 있는 이 향수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이 조말론도 역시나 에스티로더의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엄청난 공룡 기업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많이 사는 향수인데 과연 실적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화장품 관련주도 역시나 신고가를 그리고 있고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거는 결국 실적에 의한 상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역시나 화장품 주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과연 중국 시장의 영향을 크게 안 받은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화장품 업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2016년 우리나라 생필품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었는지 한번 그걸 짚고 가기 전에 현재 지금 세계 코스메 슈티컬 시장의 규모가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는 걸 제가 조금 보여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화장품 시장의 1위는 미국이고요. 2위는 중국입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 상당히 규모 자체가 크고 소비 자체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화장품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시장을 진출해서 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 중이라는 거죠. 자, 시장 자체의 규모가 커진다는 건 아직까지는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실 2016년에 생필용품 이 시장 자체에 크나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옥시레킷이라는 거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했고 신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상대적으로 떠오른 기업이 2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LG생활건강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P&G라는 기업이 이 반사이익을 받습니다. 자, 근데 LG생활건강과 P&G라는 그룹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받는데 이 와중에 P&G는 다시 한번 크나큰 악재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죠? P&G 회장이 청부 폭행을 이렇게 되면서 당시에 조금 큰 시장 우리나라 국내 이슈 중에서 또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 섬유유연제 1인 피존 사장이 청부 폭행을 하면서 당시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됐었죠. 실제로 뭐 피존의 회장이 이번에 청부 폭행으로 인해서 사실 뭐 10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었고 7개월 복역을 한 뒤에 가석방돼서 경영권에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 피존 이 사장이 경영에서 손을 뗀다라는 조건으로 선처를 구했었는데 약속을 어기고 경영권에 다시 복귀를 했고 복귀하자마자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CEO를 내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64명의 직원들을 전부 다 물갈이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 피존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사실 시장 점유율 섬유유연제 시장에서 46%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 저 밑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필용품들은 그만큼 소비자의 신뢰와 소비자들에 대한 믿음이 받쳐주어야 하지만 실적으로까지 동반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LG생활건강, 이 LG생활건강의 장점이 무엇이냐? 자, 제가 상단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혹시 저 제품이 무엇인지 아신가요? 바로 LG생활건강의 더 히스터리 오브 후라는 제품입니다. 2016년에 업계 2번째로 매출 1조 원 클럽으로 들어간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매출 1조 원대 클럽에 들어간 제품은 설화수가 유일했었는데요. 이번에 LG생활건강에서 나온 이 바로 더 히스토리 오브 후라는 이 화장품 브랜드가 매출 1조 원대 클럽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 실적이 동반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용품 화장품 사업 관련된 선두업체, 우리나라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히스토리 오브 후 이 론칭으로 현재 1조 원대 클럽에 합류를 했고 이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장점이 무엇이냐? 궁중비책을 통해서 화장품을 만들어서 한약재를 쓰다 보니 워낙 고급하고 그리고 상당히 뛰어난 품질의 궁중 스토리까지 담아가면서 우리나라에서 대박을 친 것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까지도 이 제품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을 동반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 말고도 사실 중저가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브랜드 중에도 있는데요. 자, 결국 이런 실적들 동반되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급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개인들의 수급이 아니라.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인데요. 기관들 수급 중에서도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계속해서 쌍끌이 매수를 하는 기업들, 바로 지금 시장의 주도주들의 특징이고요. 실적 좋은 종목들에만 들어가는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IT주들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IT주 안 잡으셔도 됩니다. 제가 9월 달 초에는 IT주를 보라고 했지만 지금은 사실 IT주를 제가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출연하기 전에 뭐 몇몇 시간 전문가 분들께서 지금 IT주를 잡아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IT주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잡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IT주를 잡아야 될 때는 지금은 SK하이닉스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CLSA라는 증권사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기관들이 결국 주도적으로 매도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잡을 게 아니라 IT주들은 충분한 눌림목 이후에 다시 기관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그때 사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현재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 실적 좋은 녀석들을 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LG생활건강이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또 다른 종목을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입니다. 아모레퍼시빅이라는 회사죠. 자, 이 아모레퍼시빅의 브랜드 정말 많습니다. 뭐 아이오페도 있고요. 라네즈도 있고요. 그리고 뭐 후라는 고급스러운 브랜드도 있고 설화수라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대표적인 브랜드가 현재 이 사진에 있는 설화수라는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자, 아모레퍼시빅의 전체가 아니라 이 단일 브랜드 하나만으로도 매출을 1조 원으로 기록한 국내 최초의 매출 1조 원대를 찍은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특히나 어머님 세대들은 정말 이 브랜드 좋아합니다. 근데 어머님 세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 지인이 중국에서 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 중국 사람들이 설화수라는 브랜드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랑하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실제로 백화점에 가보면 우리나라 가격대 대비해서 한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도 2배 정도 비싼데도 불구하고 설화수 제품들을 많이 산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베트남 쪽에 가보면 이 설화수의 가격이 4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베트남인들은 설화수 제품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명절 통해서 한번 보시면 명동거리에 많은 요우커들이 와가지고 설화수라는 제품을 사가는 모습을 분명히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이 설화수라는 제품 결국 이 매출 1조 원대를 기록을 했으니 실적이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국내 선두 화장품 제조업체 기업이고요. 설화수와 후, 라네즈 같은 상당히 우리들이 친숙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브랜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중화권에서 소비의 꾸준한 증가가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이 아모레퍼시빅의 또 계열사 뭐 이니스프리 같은 기업들도 전부 다 계속 중저가 브랜드로서 가치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동반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면으로 봐야겠죠. 실적 종목들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보도록 하세요. 자, 그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빅의 계열사 보시면 역시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단순히 아모레퍼시빅 브랜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설화수도 있고 라네즈도 있고 헤라, 프리메라, 뭐 아이오페, 뭐 상당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브랜드들이 여기에 거의 다 있다시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브랜드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소비를 하는 제품들이다 보니 당연히 안정적인 캐시카우는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중국과 미국 쪽에도 진출하면서 꾸준하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실적주들은 누가 산다고요? 기관들이 삽니다, 여러분들. 이 특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차트로만 매매를 하시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또는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를 하시는데요. 차트 매매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상승이 가능할지라도 급락도 가능하죠. 그리고 차트 매매는 상승하는 구간을 잡았는데 떨어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투신과 연기금들, 결국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탄탄한 종목들은 실적을 동반된 상승한 종목이라는 거고, 실적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만큼 주가도 크게 올라갈 수 있고, 결국 실적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가의 상승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익의 함수입니다.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이제는 테마주들, 급등주들 쫓아가지 마시고 실적주들을 사야 될 때입니다. 10월 달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닝 시즌입니다. 11월 달까지 어닝 시즌 발표를 할 거고요. 12월 달에는 연말 배당을 주게 됩니다. 근데 연말 배당주들도 사실은 실적이 좋고 영업이익이 많이 남아야지, 결국 단기 순이익이 많이 남아야지 배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10월, 11월, 12월은 결국은 실적주들만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고, 급등주들, 테마주들, 개별주들은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내 종목이 안 올라가는 이유, 또는 현재 내 종목이 자꾸 빠지는 이유, 시장에서 소외되는 느끼는 이유는 실적주가 아니라 워낙 급등주들을 좋아하다 보니, 급등주들 쫓아가시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 소외됨을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좋습니다. 수익도 크게 줄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종목들 조금은 뒤로 제쳐두고 시장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거래대금이 많고 힘이 있을 때 급등주, 테마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이 10월 달, 11월 달에 손실 안 보고 그냥 내 계좌를 꾸준하게 불려나가려면 바로 이런 실적주들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화장품주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LG 생활건강, 그리고 바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주 말고 저거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좀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느냐?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없겠습니까?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할 수 있고 상승도 크게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 바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십장생 도감, 제가 분석한 종목 자료집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섹터별로 정리해서 만들어둔 이 족보기 때문에 오늘 온라인 공개방송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 십장생 도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십장생 도감을 잘 보시고 이 종목이 실적이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신 다음에 아마 주식에 대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 볼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드리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 엔터주에 이어서 요즘 같은 어닝 시즌에 주목해야 할 화장품주, 실적 중인 화장품주에 대한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네, 화장품은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성장 가능성도 확대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종목으로는 더 히스토리 오브 후 론칭으로 매출 1조 원대 클럽에 진입한 LG건강 제시하셨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브랜드들이 모인 아모레퍼시픽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러한 주도주들의 특징은 수급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투신과 연기금, 즉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탄탄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다른 종목들도 이러한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 언급하신 종목 이외에도 또 챙겨보시면 좋을 종목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최근에 이제 강의하는 종목들은 그만큼 좀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들 좀 보여드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역시나 방금 강의에 이어서 지금 화장품주들이 그냥 상승한다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마 추격 매매를 하시거나 아마 쫓아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냥 전부 다 상승하는 게 아니라 실적주들이 오히려 더 상승을 할 거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상승하다가 꼬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종목을 선별적으로 골라내셔야 되는 만큼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화장품주 중에서 실적이 동반된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잠시 뒤에 십장생 도감 종목 분석된 자료집까지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꼭 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벌써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